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에 사회문화 4강입니다. 사회문화 4강. 봅시다. 경제지문이죠. 봅시다. 1문단. 근대 경제학에서는 그죠? 뭐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 거시적인 현상 크게 보는 거죠. 그죠? 국민소득 크게 보는 거, 물가, 고용, 경기 변동 이렇게 이제 크게 본다.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고전 학파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또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냅두면 자연스럽게 이제 완전 고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 하는 이제 비판이 이제 제기되었고, 이런데 케인스 경제학이 이제 등장으로 이어졌다. 케인스 경제학, 수정 자본주의죠. 케인스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 이론을 비판하면서 낮은 총 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수요가 낮아지면 소득이 감소되고, 수요가 낮아지면 뭐 안 사잖아요, 그죠? 안 산다는 얘기잖아.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소득이 이렇게 공장을 안 돌리니까 실업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따라서 그는 이게 이제 대공황 때 이랬죠, 그죠? 대공황 때.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어떤 그 정책 개입을 통해서 이제 총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긴 자본주의인데 조금 수정을 하자, 그죠? 100% 그냥 내버려 두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조금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피자, 그죠? 정부 지출을 확대한다. 이런 어떤 그 총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2문단. 이후 이제 후대 이제 케인스 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한 어떤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이제 고안하였다. ISLM 모형. 이 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 그 상품 시장 실질적으로 뭘 사고 팔고, 그죠? 뭐 그런 어떤 상품 시장이 있고, 화폐 시장이란 게 있죠. 화폐 시장. 응? 그 환율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화폐 시장이죠. 그런 걸 그 시장이 동시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가지고 단기 이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국민 소득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 최저 시급, 그죠? 이제 뭐 7,000원, 6,000원 이렇게 할 때 시대와 지금 10,000원이 넘었죠. 10,000원 올려달라고 올려놨죠. 근데 그 실질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지면 지금 6,000원, 7,000원 할 때보다 지금 더 못해요.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달러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괜히 올려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최저 시급만 올린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그런 어떤 수치만 올린다고 될 게 아니라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 그죠? 좀 아는 사람들만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워낙 더 다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해갖고 올렸더만 오히려 이제 6,000원, 7,000원 할 때보다도 지금 더 힘들죠, 지금이, 그죠? 실질 구매력은 더 약해졌다. 어쨌든 간에 딴 얘기고, 하여튼 이 모형은 계속 봅시다. 이 모형은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의 이 동시에 이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가지고 단기 이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화폐시장, 환율, 그다음에 상품시장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 IS 곡선은 이제 요 곡선은 요 곡선, 그죠? 요 곡선 쭉 우하향하는 거 곡선.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자율. 이거 금리 또 다 이자죠, 그죠? 그런 거.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자가 낮다고. 저금해봐야 이자가 낮다고. 그러면 저금할 바야 그냥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낫겠죠, 그죠? 기업에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이 뭔가를 종업원을 고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종업원들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되겠죠, 그죠? 돈을 벌었으니까.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졌어.
그러면 은행에 갖다가 박아놓지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되고 그렇게 투자가 감소되면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고용을 안 하게 되지, 그죠?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죽고 이제 소비가 동시에 줄어든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국민소득 수준, 그러니까 국민소득 수준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할 때 국민소득 수준이 달라진다, 그죠? 국민소득이 왜 달라집니까? 사람들 돈을 못 버니까 국민소득이 낮아진 거지, 그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돈을 못 버니까 국민소득이 낮아진다. 국민소득 수준을 연결한 것은 이제 IS 곡선이다. 이게 이제 IS 곡선이다. IS 곡선, 그죠? 우하향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죠? 3문단.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 소득이 막 증가하게 되면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지겠죠. 돈이 막 늘어나니까.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뭔 얘기냐면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을 써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돈 쓸 때는 카드나 아니면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질 않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화폐 수요, 진짜 말 그대로 1,000원짜리 주고 동전 주고 10,000원짜리 주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이, 지갑에 돈이, 현금이 있어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폰뱅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좌 이체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폰으로 쓰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갑에서 돈 빼내가지고 쓰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벌게 되면 지금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그 말인 거죠. 지금은 이제 안 이렇지. 지금 시대는, 그죠? 이 옛날 지문이네. 지문 자체가 옛날 지문이네. 지금 화폐 수요가 필요 없잖아. 지금 현금 안 가지고 다니죠, 그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옛날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자체가 경제 내부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기업 어떤 가게 뭐 이런 사람들과 막 어울려 가지고 막 그렇게 경제에 이제 가치가 올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뭔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은 이제 지들이 그냥 5만 원짜리를 1억 장 찍어야 되겠다. 5만 원짜리를 뭐 100만 장만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고, 지들이, 그죠? 이건 뭐 경제랑 상관없이 찍어낸다고, 지들이. 그 말입니다. 야,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어차피 나는 뭐 5만 원짜리 뭐 100장만 찍을란다. 아니면 뭐 200장만 찍을란다. 이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제랑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지 마음대로 나 올해는 그냥 한 500장만 찍을게요. 5만 원짜리 1,000장만 찍을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중앙은행이. 그렇게 이제 고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소득이나 뭐 이자율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그냥 뭐 중앙은행은 올해는 그냥 뭐 5,000장만 찍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지.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죠, 그죠?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돈을 쓰고 싶은데 지갑에 돈이 있어야 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써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이상하지. 어쨌든 간에 안 맞지, 그죠? 지금 시대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득 증가로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된다.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제 수요가 지금 막 폭발해 있고 공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이자율을 올려버려.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이자율을,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면은 야, 이거 어디 투자하지 말고, 이거 돈 쓰지 말고 이거 은행에 갖다 박아놓자. 이자 많이 준다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안 쓰고 은행에 갖다 넣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금이잖아.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걸 사버린다.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든다, 그죠? 현금들이 그 은행이나 어떤 채권으로 이제 묶여버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막 나 돈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내가 쓸 건 쓰려고 그랬는데 쓰지 말고 채권 사자, 채권.
아니면 은행 예금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게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게 은행에 갖다 박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하는 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이윤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을 올림으로써 수요를 줄여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통화량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죠?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을 함께 끌어올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균형점이 온다. 공급과 이제 그 균형이 맞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봅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이제 LM 곡선이다. LM 곡선.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이 쭉 증가할수록 이자율을 끌어올려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수요를 죽여 가지고 공급과 맞춘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LM 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죠? IS 곡선은 지금 그 국민소득이 이자율에 따라 이제 국민소득이 그의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에 따라 국민소득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LN 곡선은 지금 뭡니까? LN 곡선은 통화량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자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죠? 그 얘기니까 결국 요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진다. 그죠? 국민소득 요 지점이겠네. 요 지점. 그죠? 균형점이다. 오케이. 3문단. 이 IS와 LM 모형은 1950년에서 1960년대 거시경제의 정책의 이제 그 기본 분석 틀이다. 널리 활용되었다. 야, 괜찮네, 이거.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케인스, 20세기 초니까 1900년대 초에, 그죠? 이런 대공황 일어나고, 케인스가 이런 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또 어느 정도 수정 자본주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죠? 했는데, 그래서 봅시다. 활용되었다.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봅시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이제 세금 인하.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확대라는 게 뭐예요?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죠? 돈을 푼다. 시중에 돈을 푼다. 세금 인하. 세금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또 돈이 시중에 돌겠죠.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러면은 같은 이자율이면 국민소득이 지금 증가된 상황이죠. 그죠? 같은 이자율인데 국민소득이 증가된 상황이죠. 그죠? 다시 정부의 재정 확대나 이제 세금 인하와 같이 그런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이제 총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리가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왜? 돈을 푸니까. 그죠? 돈을 푸니까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죠? 총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총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같이 동시에. 그죠? 반대로 긴축 정책은 뭐다? 그 정부 쪽에서 돈을 안 푸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왼쪽으로. 이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총 수요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그죠? 너무 이제 과열됐을 때 긴축 정책을 펴가지고 돈을 묶어버려. 그죠? 정부에서 돈을 안 풀게 되면 경기 과열을 좀 억제할 수 있다. 그죠?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IS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는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그러니까 Y축 값을 이제 일정한 값을 고정시켰을 때, 그죠? 일정한 값이라고 볼 때, 그게 이제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그죠? 국민 소득이 증가되느냐, 국민 소득이 감소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 그죠?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봅시다. 어디 갔나?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변함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어떤 균형점이 도달하게 되겠지. 이놈이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든 이게 오른쪽 가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균형점, 만나는 점이 변화가 되겠지. 그죠?
즉 새로운 또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제 균형점이 형성이 된다.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인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상황인데 물가가 오르는 거죠. 여기 있네요. 좀 봅시다. 불황인데도 물가가 막 올라. 원래 불황이면 막 회사가 막 망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막 싸게 풀리잖아요. 그죠?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오르는 현상. 이거 왜 그러냐면 오일 때문에 오일. 특수한 상황이죠. 오일 쇼크. 참고로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ISLM 모형도 결국은 좀 이 한계가 이제 안 되겠네 이거. 그죠? 수정 자본주의도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도 좀 약하네. 예.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제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현실적으로 영향을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케인스 학파의 이제 ISMP 모형이 등장했다. ISMP 모형은 뒤에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똑같아요, 그죠? 형태가 그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그죠? 우상향, 그죠? IS 곡선 똑같잖아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봅시다.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MP 모형, MP 곡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봅시다. 하여튼 뭐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신케인스 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했다. 맞죠? ISMP 모형은 뭐냐?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한다. IS 곡선 놔두고 그다음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금리를 이제 어떻게 조정할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경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바꿔버린다고. 자, 그러면 ISLM 곡선과 ISLM 곡선과 ISMP 곡선 차이가 뭐죠? 여기 그죠? ISMN 곡선은 그냥 중앙은행이 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지. 통화량을. 그러니까 외생적으로. 이거 뭐 얘들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나 뭐 또 이자율 이런 게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5만 원짜리를 우리 그 올해 그 한국은행에서는 5만 원짜리를 뭐 100만 장 찍을게요. 아니면 뭐 50만 장 찍을게요. 지들이 알아서 결정한다고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죠?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근데 MP 곡선은 뭐다? ISMP 곡선은 MP 모형은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금리를 관리해 버리는 거지. 그죠?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얘들이. 그죠? 봅시다. 지금 이제 그 ISMP 모형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금리를 직접 결정을 합니다. 물론 통화량도 지들이 결정하고. 계속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오문단 ISLN 모형과 ISMP 곡선 MP 모형은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이자율 자체는 내생 변수다. 내생 변수가 뭡니까? 내생 변수. 그러니까 경제 내부에 있다라는 거지. 같이 그 기업이랑 가게랑 이런 거랑 같이 막 섞여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외생은 뭐다? 이거 기업이랑 가게랑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한 발 뚝 떨어져 가지고 멀찌감치 바라보는 게 외생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내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깊이 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일 쇼크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학파 쪽에서는 그냥 가만 냅두자. 자본주의, 그죠? 일반적인 자본주의죠.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터지고 난 뒤에는 이 수정 자본주의 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더 개입하게 되는 거지. 정부가 더 개입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중앙은행 자체가 직접적으로 금리까지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세게 이제 개입합니다. 봅시다. 오문단 ISLM 곡선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자체는, 그죠?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MP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이제 그 중앙은행을 설정해가지고 LM 곡선은 그죠? 중앙은행을 설정해가지고 얘들이 통화량을 바꾸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관전한다. 요게 이제 그 LM 곡선이었죠. 근데 반면에 MP 곡선은 중앙은행이 시장과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해서. 그러니까 뭐 기업이랑 어떤 가게랑 중앙은행이 거기다 같이 끼어 들어가지고 이제 막 같이 막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 소득 등의 이제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물가 상승률과 소득, 국민 소득까지 다 개입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조정을 하게 된다.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변화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이 점 이동을 나타내는다.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이제 점 이동. 금리가 변한다. MP 곡선은 금리가 변한. 이거 이제 MP 곡선. 문제 있죠, 그죠? MP 곡선은 금리가 변한다니. 금리가 변한다고, 그죠? 금리가 변한다. 금리를 변한다. 금리가 변하는 것은 어디 갔나? 내생적으로 조정이 되며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 이제 점의 이동을 나타낸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럼 이제 소비와 투자가 막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막 늘어나겠지, 그죠?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죠. 물가가 막 수요가 여기서 총 수요는 이제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실물 경제, 이제 뭐 물건 사는 거, 그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좀 사고 싶었던 거 사겠죠, 그죠? 그러면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어 하겠지, 그죠? 그렇게 이제 총수요가 확대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뭘 살려 그래. 그럼 물가 상승한다는 얘기지, 그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해 버려요. 그러면 뭐 물건 살려다가 야 이거 금리가 좋은데 그냥 은행에다 박아둘까? 다음에 살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금리 상승은 이제 소비와 이제 투자를 줄여가지고, 그죠? 소비를 줄이면 기업에서 투자를 줄이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제를 이제 균형 상태로 이끈다. 여기에 이제 그 은행이 하는 일이죠, 그죠? 가계와 기업, 은행 얘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경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 내향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생 변수다. 내생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봅시다.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다.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제 상황에 반응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경제 상황에 반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준금리 조정을 하는 게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까 통화량 조정하는 거 LM 곡선에서 통화량 조정하는 거는 그냥 지들 마음대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들끼리 그냥 만장 찍자, 뭐 천장 찍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MP 곡선은 금리를 직접 결정하는데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생적이다. 얘들은 이제 외생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사. MP 곡선 이러한 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띈다. 뭐 우상향하는 거 똑같죠,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올라간다는 얘기고, 우상향 형태를 띈다. 반면에 외부 요인이 변할 때, 지금 이제 내부 요인이 변할 때잖아요, 그죠? 뭐 물가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막 소비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내부 요인인데 외부 요인이 뭐나? 반면에 외부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면에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시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시킨다고, 그죠? 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그래프의 축이 없는 외부 요인의 그래프 축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 국민소득 이자율인데 지금 그래프 축이 뭐라고? 그래프 축에는 외부 요인이라는 게 요 그래프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외부 요인 안 나타나니까
그래프 자체가 왼쪽 위로 아래로 MP 곡선 자체가 위로 아니면 아래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그래프 자체가 바뀌는데 어디 갔나? 외부 요인. 반면에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어떤 변화에 힘으로 MP 곡선을 이동시킨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긴축적 기조. 그러니까 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기조가 뭐냐면은 은행에서 그 세금 가면 세금을 많이 받고 거두고 그다음에 또 돈을 안 써. 그죠? 정부가 돈을 안 쓴다고. 그렇게 취하면 MP 곡선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래프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MP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를 취하게 되면 아래로 이동한다. MP 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그렇죠? 아래로 이동. 이 과정에서 금리와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새롭게 조정돼 가지고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한다. 그죠? 만나는 지점이 변하겠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E는 위쪽으로 왼쪽 위로 올라갈 거고 MP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면 E는 이거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겠지. 그죠? 그러면서 국민 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은 떨어지게 돼. 그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민 소득은 떨어지게 되고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네. 그죠? 그런 식으로 바꾼다니 기조에 따라서 그래프 자체가 바뀐다. 그죠? 외부 요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경제 내에서 뭐 가게, 기업 뭐 이래, 그 은행 얘들끼리 꿍짝꿍짝 이렇게 뭐 하고 있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외부에서, 그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경기 부양해야 되겠다. 아니면 야, 경기 좀 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기조를 바꿔버려. 그죠? 그래프를 바꾼다. 이렇게 되고. 그거는 이제 뭐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경기 상황도 물론 뭐 영향을 받겠지만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거는 외부에서 그 가계 기업 어떤 고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향을 주는 거니까. 외부에서 뭐 작동한다고 보는 거네. 여기서는. 그죠? 영문단.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5.1 쇼크 이후로 이제 금리에 직접 개입하는 그렇게 된 이유는,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이제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으로 이제 깨작깨작 해봐야, 유동성을 이제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다. 그죠?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ISLM 모형보다 ISMP 모형이 조금 더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 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ISMP 모형의 또 다른 어떤 장점, 기대 변화, 기대. 그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 요거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경제 주체에 있는 어떤 가게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가지고 소비나 투자를 내린다. 그렇겠지. 그죠?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할까? 그거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가 크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어떤 신뢰가 딱 있으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이 기대하게 돼요. 이거 잘 조정하네. 잘 어떻게 하게 중앙은행이 잘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게 돼 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는데 반대로 중앙은행이 막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막 이 말에다 저 말했다가 이렇게 하면 예측이 어려워. 그렇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 이거 뭐 금리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 뭐 걱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이제 우려해가지고 소비와 투자를 못 하겠네. 이거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문제 이제 기대 변화라는 게 결국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아니라 걔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저렇게 움직이겠지 이런 확실성이 있으면 투자와 소비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무슨 뭐 이랬다 저랬다 오늘 이 말했다 오늘 내일 또 저 말했다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커져버리면 잠깐 일단 투자를 보류한다는 얘기죠, 그죠?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에 경제 주체들이 이제 소비나 투자보다 이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겠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죠, 안 쓰고, 그죠? 실물 경제로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투자를 안 하고 이게 장롱에 넣어놓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그랬어요? 이쪽에 있지 않았나? 긴축 정책을 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거 좀 억제시키는 긴축 정책을 펴든가 이제 완화 정책을 피든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면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긴축 정책을 피면 왼쪽으로, 완화 정책을 피면 오른쪽으로, 그죠? 이렇게 IS 곡선이 바뀔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돼가지고, 총수요가 위축돼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액수축 값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국민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를 안 하겠지, 그죠?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위축되겠죠, 그죠? 국민 소득이 줄었으니까 화폐에 대한 선호가 위축되며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 가지고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 화폐로 이제 선호를 하게 된다. 이게 뭔 얘기야?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총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죠? 지금 상황이 단순히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물 불확실 시기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이 머무르는 상황에서 돈을 안 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총수요가 위축된다는 얘기는 안 쓰고 화폐가 계속 이제 가지게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죠? 그냥 가지고 있게만 하는 거지. 화폐 선호, 그 장롱에 넣어놓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화폐 선호에 대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떨어진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봐야 이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봐야 원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그죠? 은행에다가 이제 놔둬봐야 별 소용없네.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어디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이 뭡니까? 자금이 시중에 머물면서 실물 경제를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수요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도 안 넣어놓고 그 돈이 어디 있다? 장롱에다 그냥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잡고만 있는 거지, 그죠? 예. 이러니까 그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 왜냐하면 나도 장롱에다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총수요가 위축되면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 이거 이해되죠, 그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약화된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해봐야 소용없다, 그죠? 다들 장롱에다 넣어놓으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지. 그 불확실성이 이제 커져가지고 중앙은행이 못 믿겠는데 거기서 정책 펼쳐봐야 저거 또 내일 건 바뀔 건데 뭐하러 안 믿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된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다른 신호를 또 줘야 되는 거야. 회복할 테니까 우리 믿어달라고, 그죠? 더 많은 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처럼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과 폭과 방향을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이제 폭, 그다음에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육문단은 이제 신뢰성에 대한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금리를 정책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네요, 그죠? 요 얘기다, 그죠? 현대 경제와 이제 기대, 요 얘기를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